8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미돼지에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돼지 수십 마리를 낳아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돼지 분양 사기,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논란의 인물들이 변호사 시절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임했던 사건임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재판인데 법원은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 씨 부자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최 씨 등은 어미돼지 한 마리에 500만에서 600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낳아 최고 연 60%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1만 명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2,400억 원 넘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많게는 한 사람이 수억 원씩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는 유사수신과 횡령. 유사수신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2심 법원은 유사수신은 무죄로 보고 횡령만 유죄로 판단해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최 씨가 일종의 돌려막기를 했다고 보고 유사수신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 씨가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66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을 병합해 오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유사수신 행위 부분도 재반 사정과 관련 법리를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최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최 씨의 아들에게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를 종합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모 씨 등 나머지 9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최덕수 알지도 못해요. 그 사위가 판사고 딸이 변호사라고 우리 돈을 다 책임진다고 다 가져가라고. 도나도나 사건은 최 씨에 대한 1, 2심 집행유예 판결 당시 법조 비리로 구속 기소된 홍만표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변호사 시절 사건을 잇따라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과 함께 정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만 받았다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까지 일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홍만표, 우병우 변호사 정관을 동원해서라도 법망을 비켜가려 했지만 도나도나 대표 최 씨 등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부장판사 등에 대한 로비로 법조비리 사태를 촉발시켰던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로 잡혀있다 돌연 이틀 연기됐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최대한 형을 덜 받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은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현직 부장판사 등에 대한 로비로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 비리 사태를 일으킨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5가지입니다.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주고 김모 검찰 수사관에게도 청탁과 함께 2억 5,500만 원을 건넨 혐의, 1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오늘 정 전 대표는 정말 죄송하다며 바짝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부인해왔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정 전 대표 변호인은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며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기존 무죄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의에 안 맞아서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입장 변경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입장을 바꾼 점을 고려해 오늘 선고 공판을 속행 공판으로 바꿔 진행하고 선고는 이틀 뒤인 18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정 전 대표에게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1, 2심 모두 징역 6년을, 김수천 부장판사는 2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에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 사회에 복귀하면 죽을 때까지 사회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정은호 전 대표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가 최태원 SK회장과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 소송을 맡고 있다 손을 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로 최태원 SK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담당했던 이 후보자는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인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에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 철회서도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무법인 구성원에서 탈퇴 절차를 밟고 있고 자연스레 변호인단에서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난 5월 19일 후보자로 지명됐는데요. 6월 8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부터 따져도 오늘로 69일째 국회 인준안 처리가 표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김리수 후보자 인준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각 당 협의를 거칠 방침입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 31일 이후 탄핵 심판과 대선이 이어지면서 무려 197일째 사상 최장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도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인준안 통과는 가능합니다. 네,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을 마친 뒤라도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이 보통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의 잘못이라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재산도 날리고 직업도 잃고 택시 운전대도 다시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 2011년 13살 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은 지난 2014년 9월 종료됐습니다. 뒤늦게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는 지난 4월 A씨의 택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살인과 강도, 강간과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련 법은 다만 집행유예에 대해선 집행유예 기간에만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아동 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행심위의 판단입니다.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자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특정 중대 범죄자를 여객 운송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범죄 등 특정 코드의 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으로부터 월 1회 모든 택시 운전자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A씨에 대한 면허 취소도 이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일단 택시 면허를 딴 뒤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이젠 사후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고 실행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버스기사의 하루 운전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버스기사가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하루 8시간의 휴식시간 규정만 있어 이를 악용해 하루 최대 16시간 운전이 횡행해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버스기사 운전 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 유럽은 9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네, 참여연대와 민변, 경제개혁연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세 곳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세 시민단체를 한자리로 불러 모은 소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입니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토론회 제목이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던데 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던가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 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네. 7글자로 요약하면 이재용은 유죄다입니다. 네, 뭐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일단 삼성 주장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의 무죄 주장은 크게 세 고리와 줄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하나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개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 네. 또 다른 하나는 합병 찬성을 통해 국민연금이 손해본 것도 없다. 네. 마지막 하나는 이 모든 게 경영권 승계와는 아무 관련 없다. 이 세 줄기인데요. 네. 그리고 그 중심축엔 다 떠나서 이재용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 네. 죄가 없다는 이른바 셀프 무능 자인 전략입니다. 네, 뭐 토론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게 아주 복잡한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에 따르면 네.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제일모직 주식 42.2%, 네. 삼성물산 주식 1.4%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즉 이 부회장 등이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 쪽으로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될수록 네. 이 부회장이 이득을 얻는 구조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이 홍 회계사의 주장입니다. 네, 뭐를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펼친 건가요? 예, 국민연금이 산정한 애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합병 비율은 1대 0.64, 즉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64주와 교환하는 걸로 계산을 했다가 네. 중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1대 0.35로 최종 결정이 됐다는 게 홍 회계사의 주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삼성물산 주식 한 주 반 정도만 있어도 제일모직 주식 한 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삼성물산 주식 3주가 있어야 제일모직 주식 한 주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크게 유리한 비율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의 손실을, 네. 이 부회장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는 게 홍 회계사의 주장입니다. 네. 홍 회계사 주장이 맞다면은 국민연금은 손해 보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이득 본 게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이 허물어지는 건데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는 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이 부분은 주로 민변과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쪽에서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이것도 아주 복잡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 부회장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삼성 SDS 상장, 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 에버랜드 상장, 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네. 이 모든 과정이 이른바 이 부회장의 단계적 승계 작업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네. 1심 판결문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네.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관계없다는 삼성의 주장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게 민변 변호사 등의 주장입니다. 네.
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이 다 알아서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나요? 네, 이것도 요약하면 모를 수가 없다는 건데요. 네. 국회 청문회에서는 본인이 직접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네. 미전실이 하는 일을 몰랐다거나 이 부회장을 위해 한 작업들을 정작 이 부회장은 몰랐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아무리 삼성이라도 실장이 보고나 또 총수의 승인 없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씩 돈을 집행한 게 경험칙이나 상식 어디에 비춰봐도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워낙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논란과 품평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는 25일 선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관심이 가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출범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에 임명이 가능한 복수 직제 직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경찰관 등 8천여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폴레티앙이 19일 대전 효문화 마을에서 시민과 경찰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관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폴레티앙 측은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개최하는 경찰개혁 관련 대토론회인 만큼 경찰 조직이 시민 편에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25%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한 잔 정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변협회관에서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변협은 인지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